자, 이번에는 좀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안부 합의 진실 공방. 저희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영화 I Can Speak의 주인공인 실존 인물. 정말 위안부 문제의 상징과도 같은 분이죠.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주 전격적으로 정말 깜짝 놀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수요 집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의혹과 또한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전지현 변호사님께서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먼저 문제 제기는 I Can Speak의 그 실존 인물이었던 이용수 위안부 피해 할머님께서 제기를 하셨어요. 이 할머님께서 후원금이 할머니들에게 쓰인 적이 없다. 일본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10억 엔을 받았다고 하는데 윤미향 전 대표가 사전에 그거를 알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후원금의 용도하고 일본과의 협상에 대해서 윤미향 전 대표가 사전적으로 미리 알았다. 이 두 부분을 지적을 하신 거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윤미향 당선자, 그러니까 정의기억연대의 전 대표죠. 이분께서 뭐라고 반박을 하셨냐면 1억 원 성금 할머니께 전달이 됐고 당시에 네. 할머니가 지금 기억이 좀 달라지신 것 같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대표도 할머니의 기억을 언급을 하셨고 그다음에 윤미향 당선인도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고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께서는 기억의 혼란이나 서운한 감정, 건강이 취약한 상황을 주위에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주변에 누군가가 할머니를 이용을 해가지고는 어떤 뭐 잘못된 기억을 이용을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들리는데 네. 여기에 관해서 지금 양측의 진실 공방이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부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아울러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이것을 윤미향 상임대표, 현재 이제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이죠. 먼저 알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여러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먼저 진실 공방 부분부터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권으로도 이 논쟁이 비화가 됐는데 2015년 12월 28일에 있었던 한일 위안부 합의,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억을 하실 겁니다. 당시 외교부에서는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상임대표에게 합의 내용을 알려줬다라고 미래한국당의 조태용 당선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시민당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정치권까지 이 진실 공방에 뛰어든 양상입니다. 김평론가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태용 미래한국당 대변인은 자신이 그 내용을 전달했다면 전달한 물증을 공개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아주 프레임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내용이 보세요. 우리는 외교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입장이 뭐죠? 우리 일본이랑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까지만 전달하는 것도 입장을 전달한 겁니다.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합의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나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언론에서도 깜짝 놀랐고 전 세계가 깜짝 놀란 밀실 합의 아니었습니까? 그 합의 내용들 조율을 했습니까? 보도할 수 있게 했어요? 기밀이라고 해서 전부 다 가렸잖아요. 그런데 정의연대한테는 가르쳐줬다고요? 정의연대가 가장 민감하게 반발을 할 수 있는 단체인데 거기다 가르쳐줘요? 가르쳐주는 순간 합의가 온전히 이루어졌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합의를 들었을 때 정의기억연대나 윤미향 대표는 진짜 그야말로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이라도 하면서까지 그걸 갖다 막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네. 사실 굉장히 저는 참 비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분은 지금 또 미래한국당의 대변인이잖아요.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어떠한 단체를 공격을 한다는 거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런 그 갈등을 조장해서 결과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본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국익에 도움이 될까요, 이게? 참 굉장히 안타깝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서 사실은 지금 언론에도 많이 노출되지 않고 있는 최용상 대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네. 그 징용 문제를 더불어서 일본에 대한 이런 보상과 관련돼 있는 그런 운동, 그러니까 태평양 유족 협회들과 함께 그런 운동을 해왔던 분이에요. 네. 그리고 그리고 이분이 가자평화인권당의 공동대표였어요. 더불어시민당에서 출마를 하려고 했던 분이죠. 그런데 적절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발견이 되어서 더불어시민당의 후보 자격을 잃었습니다. 1차 맞아 바로 비난 성명을 냈는데 그 성명도 역시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정의기억연대를 선택하고 우리를 이제 빼는 거냐, 네. 이런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해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실제로는 누가 이 할머니들을 이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정의기억연대가 지금 애초에 활동 목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여기는 구호단체가 아닙니다. 구호단체도요, 구호의 비율, 구호라는 사업의 비율과 그 운영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정한 그 개연성들을 갖고 있으면 그걸 갖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구호단체가 아니라 정신대 관련한 그 위안부 피해자들과 관련돼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런 상처가 전쟁으로부터 있는 여성과 인권에 대한 어떤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한 그 단체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쓰여지는 돈들은 전부 다 목적 사업에 쓰여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이제 그 기부금 부분을 말씀하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위안부 성금을 어디에 썼냐라고 이용수 할머니가 이제 질문을 했는데 오늘 정의기억연대 측이 오전에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부금 내역을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공개하면서 이 가운데 41%는 피해자 지원에 사용을 했다. 본질 왜곡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구호단체가 아니고 간접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많이 이 기부금을 집행을 했다. 아울러 위안부 합의 10억엔에 대해서는 사전에 몰랐다. 그리고 윤미향 전 대표 사익 챙기지 않았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 이게 밝혔는데요. 그런데 기부금 사용 내역 공개. 어떤 NGO가 기부금 내역을 샅샅이 공개하느냐며 공개를 거부했어요. 이 부분을 전주현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기부금을 구호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할머니들 생계비로만 쓸 수는 없어요. 이게 좀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정의연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22억 중 9억 원을 피해자 9억 1,140원이에요, 정확하게. 근데 이 중에서 8억은 왜 이 할머니들 분 중에 일본에서 제공하는 그 합의금을 거절한 분이 8분이 계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8억이 여기 지금 들어간 거거든요. 그때 전국민 모금 운동이 일어나서. 그래서 그 이 8억을 제외하면은 이게 너무 조금 쓰인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하려면은 지금 국세청 홈택스에 공개가 돼가지고는 일부 언론에서 이렇게 제기를 한 부분하고 아까 지금 정의연에서 얘기한 총 기부금 들어온 내역이요. 2017년, 8년, 9년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그다음에 그 어디다가 썼는지도 그냥 피해자 지원 평화비 건립, 출판, 장학, 국제협력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좀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나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윤미향 대표의 명예훼손이라든지 앞으로 정의연이 계속 기부를 받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조태용 대변인이 사전 설명을 했다는 외교부의 입장을 들었다는 거니까 전문이거든요. 이분은 이런 말을 내가 들었다는 거 확실하게 내가 본 게 아니라 들었다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실 거면은 언제 어디까지 어떻게 들었는지 일방적인 통보였는지 사전에 조율이 됐는지 그 부분까지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전에 조율이 됐을 때 만약에 윤미향 대표가 거기에 관여를 했다 이렇게 된다면 이게 엄청나게 큰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내가 들었다 그것도 정당 보도자료로 나왔는데 좀 구체성이 떨어지고 이 정도만 가지고는 사실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좀 책임지고 명확하게 진실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을 가장 반기고 있을 측이 어디일지는 아마 국민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만큼 더 확실하게 진실이 밝혀지고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어야만 할 텐데요. 양측의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진실이 밝혀질 때 우리가 모두 좀 공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 좀 빠른 움직임을 촉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